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갓큐미스트입니다. 자, 프롤로그니까 갓큐미스트의 의미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갓큐미스트. 제가 원래 블로그에서는 튜브매니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사실 그게 네이버 카페도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달라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이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우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 이름이 또 신인성이잖아요. 근데 이 성이 사실 귀신 신자 이런 신자가 아니긴 한데 그냥 가시라고 했고요. 어차피 여기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큐브를 좋아하고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화학 강의니까 케미스트리 해서 이 중에서 단어를 좀 뽑아 써보니까 갓큐미스트가 제 입에 쫙 달라붙는다 해서 갓큐미스트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의 제목을 보시면 1강이 아니라 0강이 될 텐데요. 0강이라면 발음이 조금 어색하니까 프롤로그라는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1강으로 바로 화학원 진도를 나갈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내용으로 올라가는 과정이고 여러분들 중학교 지식만으로 고등학교 지식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화학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출발하려고 이렇게 0강 프롤로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1번 수소부터 칼슘까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오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등장하는 원소들도 많아지고 또 그거에 해당하는 주기율표를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주기율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그 강의는 따로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핵심 주제라면 주기율표를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데 그 전에 먼저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예를 들어 원소, 원자, 분자 등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전부터 설명을 드리고 주기율표를 차차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라면요 많이들 중학교 때 다 공부를 하시고 오셨을 텐데요. 원소는 말 그대로 종류입니다. 말 그대로는 아니겠죠. 종류인데요. 원소랑 헷갈리는 개념 자체가 사람들이 원소랑 원자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원소 같은 경우는 종류 자체를 말하는 거죠. 수소라는 종류고요. 헬륨이라는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 얘네가 원소이고 원자 같은 경우는 그 구성원 개개인 자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물입니다. H2O. 뭐 산화수소라 읽으셔도 무관하겠지만 이건 통상적으로 물이라 읽으니까 물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원자로 되어 있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친구는 수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 이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 수소 원소가 두 개 있고요. 그러니까 수소 원소가 두 개 있다는 표현은 좀 안 되고요.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고요. 산소 원자가 한 개 있습니다. 앞에 말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가 두 개고 산소 원자가 한 개입니다. 그리고 원소 종류는 수소 하나, 산소 하나. 그래서 두 종류의 원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원자는 수소가 두 개, 산소가 한 개에서 세 개가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학책을 펴봐도 원소, 원자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개념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으로는요. 분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분자의 정확한 정의를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그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설명했던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2O, 이것은 역시 분자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자면 수소. 처음에 이걸 제가 원소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수소라는 원소 중에서 또 이것이 수소 원소 속에 있는 원자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원소가 일정한 목차라는 느낌이고요. 또한 종류의 대표적인 이름 그리고 원자는 그 안에 속하는 개개인의 이름이고요. 분자 같은 경우는 얘네가 실제로 이 특성을 존재하고 있는 그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이 H 따로 혼자 돌아다니면 얘 자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얘는 분자 형태인 H2 형태로 존재해야지
뭐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가연성도 있고 조연성도 있는 조연성은 없군요. 이런 H2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얘를 분자 H라는 원소에 원자가 속하고 이 원자가 특성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분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에서만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셔야지 이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강의가 주기율표에 대해 설명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자, 이제 이번 강의의 메인 프롤로그 내용인데요. 주기율표를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다고 이 강의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제가 주기율표 그리기에 너무 모양도 삐뚤빼뚤해질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주기율표 표를 한번 그려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채워보신 거는 이 4주기에 2조까지 채워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오늘 목표로 삼는 것은 4주기 18조 여기까지 전부 다 채워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5, 6, 7주기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는 굳이 다른 어떤 문제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나오는 대로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몇 번이다 원저 번호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표를 그리면서 얘가 어떤 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기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에 대해서만 알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 오신 좀 원소들을 좀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소, 헬륨, 리튬, 헬륨 여기서 바로 13조로 넘어가죠.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원소, 아르곤, 칼륨, 칼슘. 아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워오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채워나갈 부분 이 부분들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6개만 더 외우시면 되고 지금까지 외운 게 이미 20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16개를 채워나갈 건데요. 이거를 외우는 방법은 참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영상 갖다가 몇 개 더 찾아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노래를 만든 것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림을 사용해서 설명한 것들도 많아서 이거 외우는 데는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할까 생각하는데 파란색으로 쓰면 잘 보이려나요? 좀 눈에 확 띄게 빨간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칸륨, 타이타늄, 바나듐, 크롬, 망가니즈,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갈륨, 게름 아니요 점화듐이라고도 하죠. 비소, 셀렌, 브룸, 크립톤입니다. 이렇게 빨간색 부분을 제가 다 채워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밑에 쪽들은 이제 굳이 문제에서 쉽게 출제되지 않고 대부분 막 이 밑에 또 은이나 금 같은 이런 것들도 몇 개 추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올 때 그때그때마다 알아두시면은 다른 옆에 있는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이 밑에 따로 족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들도 굳이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라늄 이런 것들은 핵 물리나 핵 화학 가서 따로 다루시면 되니까 중요하게 안 다루셔도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이 다 대고 사이드에서 1조과 2조, 13조부터 18조까지만 배웠는데 이 속에 있는 가운데 내용들을 채워나가야지 전이원소과 전형원소라는 화학원의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나중에 나올 내용이지만 이 같은 족끼리는 또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같은 주기끼리는 또 그 주기에 해당하는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 주기를 설명드리자 나중에 또 이제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기 같은 경우는 껍질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고 주양자수라는 표현을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족 같은 경우는 그 물질 실제 특성에 좀 관련이 더 깊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물과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이고요. 수소는 특히 예외적으로 기체 상태이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금속 상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좀 불규칙적인 면들이 많은데 오비탈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알겠지만 다른 것들은 대부분 S와 P 오비탈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D 오비탈 사용하게 되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과 좀 다른 특성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이 종마다 다른 특징이 있긴 한데 여기 완전 불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이건 아예 반응 자체를 하지 않는 기체들이고 헬륨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반응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맨 밑에 보시면 제논이라는 불활성 기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료로도 사용할 정도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해서 얘는 이제 반응까지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다 따지고 36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6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100개가 넘는 원소 중에 36개 정도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외워두시면 화학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프롤로그인 만큼 짧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강의 1강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